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청년 이승만.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에서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6살에 천자문을 다 외우고 도강이라는 종합시험에서 장원도 자주 할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19살이 되던 해에 갑오개혁이 일어나 과거제도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출세의 길이 막혀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던 그때 친구인 신궁호가 찾아와 배제학당에 함께 입학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6.25 사상이 강했던 터라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입학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의 명석함은 여기서도 발휘되었는데요. 영어사전도 없던 시절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배제학당의 영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입니다. 군주제와 신분제 사회에서 살았던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접하게 되면서 이것이 조선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사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배제학당에서 서재필을 만나 협성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협성회 회보라는 주간지를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인 매일신문을 만들었고 제국신문까지 만들며 기자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연설가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윤치호, 서재필, 이상재와 더불어 4대 연설가에 속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모인 만민 공동회 집회에서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비판하고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권을 지키자고 연설했습니다. 글을 쓰고 연설도 하면서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살리려고 애썼지만 점점 망해가는 조선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승만은 고종 폐위 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실패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금세 다시 잡혀온 이승만은 조선의 중한 재수만 가둔다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승만은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선교사님이 보내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승만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읽으며 그분만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때 감방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1899년 2월 추운 겨울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통해 이승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기독교로 개종한 숫자가 40명 정도 되었을 때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지옥 같았던 한성 감옥을 축복의 집, 복당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복당 동지들은 훗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개종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은 너무나 기뻐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책들을 감옥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성 감옥에는 무려 500권 이상이 넘는 책들로 조선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이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감옥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집중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이승만은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 사전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영국과 미국의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입국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독립 정신을 기록했습니다. 이 원고는 비밀리에 감옥 바깥으로 전해졌고 미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처음엔 판매 금지당했지만 오히려 읽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정도로 널리 읽혔습니다. 독립정신은 우리나라 국권을 외세에 빼앗기는 치욕을 겪게 된 원인이 바로 국민의식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의식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립정신 6대 강령을 기록하여 한국인들의 의식을 깨웠던 것입니다. 첫째, 마땅히 세계에 개방하고 통상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외교가 나라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넷째,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섯째,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여섯째,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승만을 구하기 위해 사방에서 구명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었던 우리나라는 미국에 보낼 외교사절단이 필요했는데요. 조선팔도의 영어하면 이승만이었기에 영어에 능하고 명석한 그를 감옥에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904년 8월 5년 7개월 만에 이승만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승만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불과 며칠 전 미국은 이미 러일 전쟁 후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그는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길은 외교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미국에 남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과정 2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 1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2년을 보내며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에 관한 박사 논문을 냈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할 때 인용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마친 사람은 동양인으로서 이승만이 최초였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생활비는 강연을 통해 벌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졸업하던 해는 한일 병합조약으로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된 해입니다. 졸업식 날 일기장에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 내 조국이 더는 나의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침통한 마음을 남겼습니다. 1910년 10월 이승만은 우리나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그는 전국을 돌며 청년들에게 성경과 서양 역사, 국제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승만은 가르칠 때마다 이거 정말 굉장하지? 라고 해서 이 굉장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YMCA 운동을 펼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의 이런 모임과 집회를 싫어했는데요. 한국교회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고 국제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에 식민지 통치에 저항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들을 한 번에 제거할 방법으로 105인 사건을 일으켰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무자비하게 체포해 가게 됩니다. 이승만은 YMCA 국제위원회의 개입으로 체포를 면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독립운동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37살이라는 나이에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1945년 다시 귀국할 때까지 33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 길고 긴 독립투쟁을 이어가게 됩니다.